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클래스 설계하는 방식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클래스 이름은 사실 뭘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거는 그냥 지울게요. 안 쓸 거니까. 클래스 이름은 뭘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건 좀 곤란하겠죠? 이거 어때요? 클래스 이름 제가 히어로라고 지었어요.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히어로도 찍고 미사일도 찍고 이너미도 찍고 이런 거 다 할 건데 이름부터가 히어로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 이름을 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오브젝트라고 해놓을게요. 그냥 객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사실 뭐 다른 걸 써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뭐가 좋을까? 캐릭터? 딱히 맞닿은 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오브젝트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하나 지어주도록 하고요. 이 작업들을 클래스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에 써있는 작업들을 이 클래스 안에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이 작업이 이만큼이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코드 내용이 이미지를 로드해 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미지를 로드해 온다라는 건 이 이미지를 코드 쪽으로 가져온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코드로 가져와서 코드가 인식할 수 있게 불러올 수 있게 해주는 작업. 자, 그걸 가지고 저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add 이미지 함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인자값을 결국에는 줘야 되거든요. 이 인자값을 가지고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이 인자값을 가지고 뭐 함수를 실행하든가 라는 식으로 되어야 미사일이면 미사일 경로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 히어로면 히어로 경로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로를 바꿔가면서 체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로 저는 이 상황을 처리를 할 거다라는 상황인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인자를 하나 매개변수를 받기 위해서 어드레스 정도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이미지의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패스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패스로 그냥 하죠. 패스. 경로를 가지고 이제 보통 패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패스에다가 얘를 넣어줄 거란 얘기거든요. 이러한 값을 이 패스 매개변수에 꽂힐 수 있게 인자로 세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런 처리를 하나 해줄게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 제가 뭐 따져본 거예요? 지금 인자로 넣어주려고 했던 이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유저스의 어드민의 픽처스의 파이게임 이그젠의 히어로.png라고 하는 이걸 만약에 인자로 넣었다 라고 하면 이 인자 이만큼의 str 타입 문자열이 여기로 꽂힌다는 얘기인데, 이 녀석을 가지고 마이너스 3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3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줘야죠. 이래야 마이너스 3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가져와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png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라는 건 저는 지금 뺀 뒤에서부터 세 자리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열을 str 타입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 셀프.이미지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로 값이 들어있는 이 부분에는 패스를 넣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png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경우에 실행하는 녀석이니까 맨 마지막에 convert alpha라고 하는 함수가 껴 있어야겠죠?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는 self.image에다가 convert alpha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저장을 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코드를 진행한 상황,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좀 특이하네?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 이 방식은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클래스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init이라고 하는 init 메서드 생성자 메서드를 통해서 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비어있는 클래스로 인스턴스 만들어내서 외부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하나,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죠. 근데 지금 얘는 뭐 한 거예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img라고 하는 이 변수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 내에 이런 식으로 이 이름으로 된 변수는 애초에 없어요. 그리고 코드 내에 있다라고 해도 클래스 안쪽에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식은 없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걸 썼어요. 실제로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init 메서드 안쪽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른 메서드 안쪽에서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해당 변수들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능한 문법이니까. 자, 그럼 이미지라는 변수 만들어서 이 로드한 값을 저장하게끔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로 좀 적용을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히어로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코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 한 줄의 코드가 이제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hero.add 이미지 함수를 실행할 거고 이때 필요한 인자 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다. 이렇게 이미지를 로드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역할, 이 히어로에다가 파이게임에 이미지 로드했던 이 역할을 이 함수가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끝났으면 그 다음 우리 스케일 했었죠. 자, 이 스케일 얘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좀 느끼기 위해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사이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이 상황처럼 만들어 보자면 뭐 방법이야 똑같겠죠? 함수를 하나 만들어내서 이번 이름은 change size 정도로 하나 지어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셀프점 이미지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 셀프점 이미지는 이 인스턴스 내에서 이 녀석이죠. 그러면 add 이미지를 하고 난 뒤에 얘가 갖고 있는 값은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있을 건데 그걸 불러다가 또 다른 값을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했던 거 이걸 할 건데 이 스케일을 해줄 건데 자, 히어로 이거는 바깥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던 이 녀석을 가져다 쓰려고 했던 거였죠. 그럼 지금 이 안쪽 상황이라고 보면 누굴 갖다 써야 돼요? 셀프점 이미지죠. 얘를 갖다 써야 되고 정확하게 위치만 맡기고 있는 거고 그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얘도 이렇게 값으로 박아놓지 않을 겁니다. 얘도 인자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개변수 2개 받아낼 거고요. 이 자리에는 튜플 타입을 사용해서 width와 height라고 넣어줄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change siz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시점에 가로와 세로를 정해서 넘겨준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스케일을 세팅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실행하는 함수를 보자면 hero.change size 함수 불러다 놓을 때 70, 100을 여기다가 주겠다. 얘는 튜플이 아닙니다. 함수 실행문에서 인자를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width와 height에 70, 100이 순서대로 꽂힐 거니까 그 값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처리하는 경우겠죠. 자, 그리고 나서 change size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면 좋겠네요. 어떤 작업?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외부에서 인자로 넘겨받았으니 매개변수로 지금 받고 있으니 이 변수들이 이미지의 크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이 작업 이거 필요했던 이유는 X랑 Y의 초기 위치, 기본 위치를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죠. 그럼 차이를 좀 보시라고 주석을 걸어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히어로 위드라고 하면은 이름이 그러니까 그냥 위드라고 합시다.
셀프., 그리고 셀프.height, 그리고 여기도 셀프.image.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케일이 처리되고 나서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져온 다음에 언패킹 하는 과정. 위드랑 헤이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매개 변수 with height과 self.with, self.height 얘네 둘은 전혀 다른 애죠. 이 녀석들은 이 체인지 사이즈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고, 이 녀석들은 매개 변수로 값을 받아오는 녀석들이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얘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필요 없죠? 애초에 getSize를 통해서 구해오지 않아도 매개 변수로 받아왔잖아요. 그럼 받아온 거 가지고 그냥 값을 세팅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얘기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변수에다가 인스턴스가 값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게끔 변수를 사용한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가 이 히어로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은, 접근할 수 있는 값들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수식을 좀 바꿔볼게요. 녀석들도 주석을 좀 걸어주고. 참, 그리고 여기 x, y 우리가 좌표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것도 변수를 좀 만들어 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init 가지고 만들어 주죠. 모든 애들이 결국에 좌표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self.x 하나 만들어서 일단 0, self.y 하나 만들어서 일단 0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는 이제 인스턴스 hero.x, 그럼 저 x라고 하는 변수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값을 변화시켜 줄 거다. 자, 수식은 그냥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져다가 쓰는데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값만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hero with가 아니라 hero.with. 왜냐면 self.with라고 해서 값을 저장시켜 놨으니까요. y에 1에 수식이 이게 아니잖아요. hero.height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총 5줄로 작업했던 하나의 히어로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5줄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코드의 줄수는 변화가 딱히 없어요. 코드의 줄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이만큼의 코드 줄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이미지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비교가 됐을 거니까 합쳐볼게요.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녀석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정을 했다. 자, 근데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는 인스턴스 만들어 냈고요. 이런 처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드 그냥 실행시키면 이거 되나요? 코드 그냥 실행시키면 이제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바꿨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려주는 역할인데 히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히어로랑 조금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히어로 언더바 x와 히어로 언더바 y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진 애초에 이 변수도 없고요. 이 값으로 만들어진 튜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분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 여기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 할 거고 이것도 함수로 하나 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이미지들로 객체를 만들어내도 결국 그리는 작업 필요할 거니까 최대한 다른 이미지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쇼라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screen.분릿, 이 안쪽에 self.image. 왜 이게 안 만들어졌지?
self.image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좌표값은 self.x와 self.y. 이러면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서 객체를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든다고 해도 add image, change size, show 라고 하는 이 함수 3개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이 XY 좌표 구하는 이 수식만 조금씩 바꿔준다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딱히 인자값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완료를 해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히어로한테 sho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어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화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코드가 이미지 그리고 x, y 값들 다 들고 있죠. 이거를 여기 아예 여기서가 아니죠. show가 여기죠. 만약에 히어로 show라고 하는 함수 만들지 않고 이 작업으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히어로 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눌렸네. 그리고 히어로 x라고 했던 이 녀석은 히어로 점 x가 돼야 되고요. 히어로 y도 히어로 점 y가 돼야 돼요. 이거 하고자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결국에 만약에 미사일로 또 저 클래스를 보고 미사일 인스턴스를 만들어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이런 거 만들어서 미사일.이미지 그다음 미사일.x 미사일.y 이런 거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show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거 2개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는 돌려서 남겨 놓을게요. 이걸 show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미사일로 만들어진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이거 하면 끝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안에 세팅되는 값들은 얘가 알아서 가져다가 쓸 건데 클래스를 가지고 동일한 틀을 활용해서 객체를 여러 개를 찍어내면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사용되는 함수 같은 것들 얘도 결국엔 화면에 그려야 되고 저 녀석도 로드 해야 되고 저 녀석도 사이즈 바꿔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기능들을 다 함수로 쪼개서 클래스 하나로 객체를 만들어내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위해 show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변화를 주고 나서 실행을 시켰을 때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까지 문제가 없으면 일단 우리는 클래스 설계를 잘 한 거고 그 설계를 통해 이미지를 띄우는 것까지 무난하게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드는 이 모양은 사실 제가 한 이 모양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획기적이고 좋은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딱 베이스 가이드라인이 좀 더 좋은 표현이겠네요. 가이드라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이 방식과 이 코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정도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은 코드로 변환시키고 싶다,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주는 상황 속에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가이드라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제 머리에서 순수 100%다 나온 코드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파이썬 가지고 엄청난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간단한 게임 만들기 같은 거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봤을 때 코드를 분석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읽고 나서 분석해서 아, 이게 여기서 왜 쓰였겠구나, 이런 상황은 이렇게 변경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구나,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코드를 짤 때 항상 0에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말이 없어요. 특히나 라이브러리 같은 걸 쓰는 상황은 더 그래요.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면 뭐 애초에 완성되어 있는 100이 되어 있는 녀석들도 많을 건데 이걸 보고 역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해체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해체한 모습을 가지고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이 100을 우리가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100은 만들어져 있던 100과는 다른 모양이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좀 더 접목시킨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게임이 되는 거예요. 개발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뭔가 만들어져 있는 혹은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참고 자료 같은 걸 보고서 이걸 역으로 분석해 나가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문법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법에 대해서 활용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이게 돼야 뭐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뭐든 만들긴 힘들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특정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개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찾아나가는, 분석하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도 당연히 써내려가기 힘들고 이 코드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건 이 코드를 읽었을 때 순서대로 읽든 아니면 뭐 중간부터 읽든 어쨌든 이 코드를 실행하는 순서를, 실행하는 흐름을 눈으로 쫓았을 때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되면 돼요. 디테일한 기능들까지는 지금 당장 몰라도 이 흐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기능이야. 공부하면 아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클래스라는 걸 도입을 시켜서 이제 히어로 이미지를 좀 더 편하게 다뤄봤는데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커밋을 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커밋이란다. 콜앱에다가 해서 저장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이미지, 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미사일도 아마 내일쯤이면은 발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볼 거니까 오늘 했던 내용까지 잘 복습을 해주시고 틱은 60으로 다시 바꿔서 저장해 놓을게요. 이제 아니다. 이거 그냥 2로 일단 놓겠습니다. 바꾸지 않을게요. 나중에 바꾸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